제가 비자금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살려주시면 전부 되돌려놓고 떠나겠습니다. 서동주가 내 돈을 몽땅 지 대가리에 심어놓고 도망갔는데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판이 바뀌게 됩니다. 2조 원이 사라졌고 대한민국을 뒤흔들 검은 돈, 그리고 그 돈을 빼돌린 한 남자. 서동주. 염장선이 서동주를 죽이고자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적인 전개를 맞이한 지난 2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는 염장선의 충견 1095의 목소리였습니다. 염장선의 완벽하게 짜여진 세상에서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멈추려는 서동주. 차강천 회장의 신임을 받고 승승장구하며 최연소 임원에 올라온 그는 자신이 염장선이라는 장기판에 놓인 하나의 말처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조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판을 뒤엎기 시작합니다. 서동주는 염장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훔칩니다. 돈벌레인 염장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돈. 서동주는 염장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죠.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을 지낸 비선실세인 그가 대기업 총수들과 결탁해 정부의 예산을 나라사랑기금 명목으로 빼돌린 비자금, 그리고 스위스 계좌에 차곡차곡 축적해왔던 검은 돈이었습니다. 이 비자금은 정부와 기업 간의 불법적인 연결고리였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서동주가 이 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 그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서 정치권까지 흔들 수 있는 카드를 가졌다는 의미인데요. 이 카드는 그 후반부의 염장선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그리고 서동주는 그 비자금을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었습니다. 서동주가 내 돈을 몽땅 지 대가리에 심어놓고 도망갔는데 염장선은 분노 어린 한마디를 외치는데요. 서동주는 비자금 중 2조 원을 빼돌렸고 염장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여러분은 서동주가 어떻게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자금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셨나요? 서동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단순한 계좌 해킹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서동주가 했던 방법은 실제 2015년 국정원이 사용했던 방법을 모티브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 이 돈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동주가 비자금 2조 원을 빼돌린 비밀번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죠. 뛰어난 포토 메모리, 기억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가진 서동주. 모든 숫자를 머릿속에 연산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지닌 그는 국정원의 최첨단 감시 프로그램과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동주는 이러한 해킹 기술을 활용하여 염장선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요. 그의 천재적인 기억력과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분석하고 해킹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서동주는 이 모든 것을 활용해 염장선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과 대립의 전개는 시청자들의 숨을 멎고 보물섬을 몰입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3화 예고편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비자금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살려주시면 전부 되돌려놓고 떠나겠습니다. 서동주를 덮친 낯선 남자. 살기 어린 눈빛. 서동주는 직감으로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죠. 칼날이 스치고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겨우겨우 반격에 성공하며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 그를 습격한 남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염장선의 충견 1095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의미가 없었죠. 이미 염장선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3화 예고편에서는 1095 등과 격투씬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염장선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는 서동주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서동주는 염장선을 찾아가 제가 비자금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살려주시면 전부 되돌려놓고 떠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죠. 서동주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염장선의 눈앞으로 걸어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동주는 염장선에게 자신이 직접 해킹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숨겼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건 단 하나, 그걸 되돌려드리죠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리고 염장선은 서동주가 빼돌린 돈의 비밀번호가 서동주의 머릿속에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이려는 우를 범하게 되죠. 나라사랑 기간 2조가 넘어. 제가 원에서 경험했던 해킹 프로그램과 유사한 겁니다.
이 대사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국가 예산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을 지낸 비선실세, 그가 재벌가와 결탁해 정부의 예산을 빼돌리고 이를 다시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나라사랑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스위스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온 사건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서동주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손에 쥔 정보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치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서동주가 비자금 일부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사용된 해킹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을 활용했다는 천구호의 말이 3화 예고편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 재벌과 정부, 그리고 국정원의 힘이 맞물린 이 시스템, 염장선은 그 시스템을 조정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서동주는 염장선의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동주가 염장선의 비자금을 빼돌린 방식은 단순한 계좌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급 보안 체계를 뚫은 것으로 이는 기존의 금융 해킹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그 돈을 숨겨놓음으로 염장선의 허를 찌르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서동주는 어떻게 국정원 수준의 보안 체계를 뚫고 돈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원격 감시 시스템 RCS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염장선의 데이터에 접근 후 악성 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 후 정보를 바탕으로 염장선의 금융 데이터에 접근하여 생체 인식을 통해 데이터를 풀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동주가 비자금을 빼낸 방법은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원격 감시 시스템 RCS를 구매해 운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인데요. 서동주는 단순한 기억력뿐만 아니라 고차원 수학적 사고 능력을 가진 인물로 이 능력을 이용해 국정원 수준의 보안 체계를 뚫고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서동주는 RCS와 유사한 원격 제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염장선의 금융 데이터 프로그램에 접근,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비밀번호를 바꿔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핵심 데이터를 자신의 암산 능력으로만 기억하고 삭제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디바이스 서치 인스톨이라는 창이 뜬다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이 원격으로 설치되었거나 서동주가 이를 통해 직접 염장선의 금융 데이터에 접근했음을 암시합니다. 밑에 지문인식 모양이 등장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보안 체계가 아니라 고급 보안 인증으로 설정된 프로그램으로, 즉 서동주가 염장선의 생체 인증을 해킹하여 금융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경우 염장선은 그 돈을 찾을 방법이 없어지며 서동주는 염장선을 협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으로 두 사람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찾으려면 반드시 자신이 필요하도록 설계했죠. 그가 짜놓은 고지능 설계에 의해 이제 비자금을 되찾으려면 서동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살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야. 돈, 그리고 은남이 너. 이제 너만 와주면 돼. 염장선을 만난 후 나오는 길에 여운남과 마주하게 된 서동주. 서동주가 염장선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운남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은남이 동주를 배신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한 이유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증거를 잡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의심하는 두 사람 염장선과 허일도 그녀의 진짜 목적은 복수인 것이죠. 서동주를 놓칠 생각이 없는 염장선, 그는 부하 천구호에게 명령을 내려 서동주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이를 눈치채고 즉시 도주를 결심하게 되죠. 서동주가 내 돈을 몽땅 지 대가리에 심어놓고 도망갔는데 이 서동주 보내는 일이 참... 천구호와 부하들이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서동주가 배에서 뛰어내려 수영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는 걸 보아 염장선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그려지며 염장선 부하들에게 잡히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화 예고편에서 순간 지나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나요? 허일도의 당황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 장면은 서동주가 단순히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아니라 비자금의 흐름을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된 염장선은 불같이 화를 내며 허일도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염장선은 허일도에게 서동주가 내 돈을 몽땅지 대가리에 심어놓고 도망갔다. 지금 당장 찾아와 대책을 마련해 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결국 서동주는 허일도에게 붙잡히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조 원의 비자금을 완성한 순간 서동주는 염장선에게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죠. 허일도에게 서동주는 신입사원이었을 때부터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허일도는 서동주의 계략으로 부회장 승진이 무산된 후 서동주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한편 염장선은 허일도를 철저히 길들여 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학생이었던 허일도를 잡아 동지들의 이름을 불게 만들었고 그 죄책감을 약점 삼아 철저한 가스라이팅으로 조련해 대산그룹의 맞사위로 만들었습니다. 염장선은 허일도를 대산회장 자리에 올려놓고 대산그룹을 자신의 돈통으로 삼으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서동주라는 변수로 인해 틀어지게 되자 이제 서동주는 사라져줘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2조 원의 비자금을 완성한 후 동주를 죽이게 되죠. 서동주가 이 염장선의 2조 원을 몽땅지 대가리에 심어놓고 도망갔는데 이 사고를 친 서동주가 대산 사람이잖아. 내 돈 2조 원을 내놓든가 죽은 서동주를 구슬해서라도 부활시키든가라며 허일도를 협박하는 염장선. 서동주가 죽은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서동주는 고문당한 후 기억을 잃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희현. 대산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허일도의 친구인 강성의 딸, 차강천 회장의 둘째 사위인 김도수와 함께 차강천 회장의 치매 증상을 공유하는 의료진, 동주가 기억을 잃고 대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담당 의사를 맡게 됩니다. 허일도가 동주의 기억회복 치료에 최면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하자 동주를 최면 치료하여 심연 속에 있는 과거를 끄집어내 기억이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물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2조 원의 정치 비자금을 해킹한 남자와 2조 원을 날려버린 비선실세, 그리고 2조 원의 대가리 주인은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주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직접 조작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맞선 염장선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을 취하며 극한의 긴장감으로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욱 기대가 예상되어지는 보물섬. 디무비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